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간 배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성호입니다. 이제 12월에 접어들었고 2020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 벌써부터 좀 상당히 잔인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우리 V리그는 이제 3라운드 시작을 알리게 됐습니다. 오늘 안방 1열까지 아주 생생하게 배구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릴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BS 스포츠 이종경 해설위원과 장소연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종경 위원님은 주간 배구 스튜디오에 좀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요. 3주 만에 나왔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중계하고 네. 강의 열심히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도 비대면 강의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혀 대면 수업이 안 되니까 전체 다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소연 위원은 어제까지도 따끈따끈하게 현장에서 중계 방송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네. 빠르게 또 다시 주간 배구에 왔습니다. 역시 주간 배구 스튜디오 오시면 좀 편하시죠? 이전보다는 훨씬 좀 편하고요. 네. 또 윤성 아나운서가 워낙 잘 끌어내면서 좀 잘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만 갑니다. 잘은 아니고요. 예, 굉장히 좀 당혹스럽게 해드리는 거는 제가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재미와 감동으로 시청률 상승을 끌어올리고 있는 이번 시즌의 V리그. 주말에는 계양체육관에서 벌어진 정말 역대급 대첩이 있기도 했죠. 흥국생명과 GS칼텍스의 경기도 놓칠 수가 없을 텐데 지금부터 이제 힘차게 한번 달려볼 텐데요. 먼저 여자부 주요 경기 장면부터 함께 하시죠. 시작됐습니다. 도로공사의 공격 석공 정대영 선수의 본인의 5,000점 득점 마련됐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개인 통산 5,000점을 만드는 정대영 선수입니다. 박정화 직선, 박정화의 공격 들어갔습니다. 박정화에게 공격 성공, 세 번째 공격만의 득점. 4세트 끝낼 수 있을지 도로공사. 박정화 직선 성공, 4세트를 가져오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승주 성공, 매치 포인트. 자, 육소영 리시브 했습니다. 나자레바 브로킹 잡아내는 정대영. 자, 정대영 선수가 정말 값진 브로킹 듀스를 만들었습니다. 전세한. 전세한이 넘긴 것이 행운의 득점이 됐습니다. 육소영 스파이크 브로킹 막혔습니다. 커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6연패 늪에서 탈출합니다. 3대2 역전승을 거두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한국생명이 올 시즌 1라운드 전승 이후에 2라운드 들어와서도 거침없는 연승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힘을 실어서 때립니다. 커트 안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죠. 네네. 이재영 선수가 어깨를 비틀면서 고난도 스킬을 보여줬습니다. 밴드 서브 길게 뻗어갑니다. 오시군요. 벗어납니다. 이영택 감독이 굉장히 아쉬워하죠. 대어퍼 대각 돌려 때립니다. 됐어요. 루시아는 어떨까요? 힘이 실리질 못합니다. 한송이 오랜만에 공격 시도. 주저앉으면서도 집중력을 유지합니다. 한송이 네트에 바짝 붙여서 한 손으로 토스. 이주호가 마무리 짓습니다. 자, 원핸드 토스가 나왔네요. 예. 네. 때립니다. 바닥을 공격. 칩니다. 다시 김연경. 더 날카로운 각도로 뽑아냅니다. 이자영이 선택합니다. 백시로 김연경의 마무리. 네. 김연경 선수가 그저 김연경 했습니다. 김연경 오픈 스파이크 터치아웃. 서브 범실. 이번 4세트 25대 20. 올 시즌 V리그 유일한 무패팀 흥국생명이 창단 이후 최다인 14연승을 달성합니다. 현재 6위의 도로공사, 5위의 현대건설. 너에겐 패할 수 없다 빅매치. 육소영한테 블로킹! 블로킹 득점 나왔어요. 네. 전세한이 어렵게 받고 이고은 언더토스. 중앙의 박정화 연타로. 네. 자, 지금은 강하게 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득점이 났고요. 네. 올라가면서 툭 건드렸는데 그게 수비수 앞에 떨어졌습니다. 캐시의 서브. 서브가! 서브 득점이에요. 득점으로 연결. 네네. 캐시. 김다인이 빗소리 향했는데 블로킹! 박정화! 자, 블로킹의 감각이 굉장히 좋은 도로공사입니다. 예. 끌려간 현대건설 속공으로 임명옥
명치 수비 전세현. 자, 야! 네. 임명옥의 명치가 득점을 가져갑니다. 어디로 갈지 박정아 스파이크. 자, 그러나 맞고 맞고 나왔군요. 네. 박정아의 포인트. 핸드루스 블로킹, 중요한 블로킹. 블로킹에서는 도로공사가 훨씬 더 좀 앞서 가고 있고요. 네, 캐시는 트리플 크라운 달성 시즌 2호 개인 첫 번째 기록입니다. 정대영 서브. 몰려있는 현대건설. 루스 블로킹으로 배우다가 마무리하면서 승점, 석점을 챙기는 한국도로공사. V리그 여자부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지 아니면 그 반대 내용으로 또 다른 역사가 될지 직접 여러분의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한수지 오른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픈 스파이크 디그. 하지만 리플레이로 선언이 됐습니다. 지금 루시아 선수가 지금 움직임을 보면 오른쪽 어깨가 거의 빠졌을 때 이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끝내러 갑니다. 시간차 김연경의 마무리였습니다. V리그 여자부 역대 최다 연승 신기록까지 이제 단 한 세트만을 남겨놓고 있는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그리고 그 볼이 또 한 번 러츠에게 블록아웃. 러츠. 서브 에이스입니다. 이소영. 안혜진. 긁어펜 타고 들어갑니다. 이소영. 라이트 오펜. 브로킹으로 끝내는 GS칼텍스. 1, 2세트를 뺏긴 뒤에 3세트 드디어 처음으로 세트를 따내고 있는 GS칼텍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수비를 보여줬어요. 왼쪽에서 강소휘. 몸을 던지지만 여기까지. 강소휘의 득점. 오픈 강타 득점. 강소휘. 강소휘 강타 터치아웃. 이제는 살아나고 있는 강소희가 있습니다. 강소희가 슬슬 지금 또 살아나고 있죠. 짧게 꽂힙니다. 서비스 동점타. 22대 22. 공이 정말로 그냥 떠서 가다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김연경의 공격 셧아웃. 결국 4세트를 끝내는 GS칼텍스 5세트로 갑니다. 한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가 V리그 여자부 역대 최다 연승 신기록의 주인공이 될지. 김다솔 선수를 지금 교체를 했어요. 예. 김다솔 왼쪽 강타 벗어납니다. 이재영의 공격 범실. 이제는 11대 8. 이렇게 되면 흥국생명 완전히 빨간불인데요. 선택에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이걸 때립니다. 다이렉트 킬. 바운드가 됐고 이원정 왼쪽 강타 뚫고 들어가는 강소희. 12대 8. 그리고 이원정의 선택은 왼쪽으로 갑니다. 강소희 강타 득점으로 GS칼텍스 13대 8. 포인트가 나지 않습니다. 김연의 강타 블로킹. 이제 GS칼텍스 승점 2점 매치 포인트. 10대 14. 서브가 잘 들어갔습니다. 이원정 왼쪽으로 붙은 볼 팁을 놨고 결국 GS칼텍스 흥국생명의 유일한 태항마.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만 같던 그 거미줄을 끌어냅니다. 디오노 수비 염에선 거쳐 왼쪽 수비수 네. 손 맞고 안테나 뒷걸음질 이선호 뚫어냅니다. 좋아요. 파워 좋아요. 오른쪽 이동 공격 가로막기 득점. 주인공은 이선호. 블로킹 포인트. 자, 1세트보다는 마음이 편해졌고요. 조소환 세팅 왼쪽 코너로 안고 떨어집니다. 24대 20. 라자레바 손 맞고 떨어집니다. 가로막기 득점. 표성주 맞고 떨어졌어요. 천국과도 같은 득점. 블로킹 포인트 24대 24. 듀스로 갑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김스컨 위치로 다이렉트 아웃입니다. 이용택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선택했어요. 확인 결과 브로커 터치아웃으로 오, 판독되었습니다. 이걸 잡아냈어요 이용택 감독. 와. 호크아이가 많네요. 대단합니다. 한송이 밀어넣기 공격 안고 떨어집니다. 한송이의 마무리. 김우재 감독도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과연 정답이 화면에 담기게 될지.
확인 결과 노터치로 아, 판독되었습니다. 노터치였습니다. 이영택 감독의 매서운 눈동자가 인삼공사에게 2세트 승리를 선물합니다. 왼쪽 손 맞고 멀리 벗어납니다. 승부의 마무리는 이선우가 했습니다. 지난주 활약을 기준으로 장소연 해설위원이 선정한 여자부 베스트 7입니다. 윙스파이커 한국도로공사의 박정아, 흥국생명의 김현경, 미들블로커 현대건설의 양효진, KGC 인삼공사 한송이, 아포지 스파이커는 제스칼텍스의 메르타 러치, 세터 한국도로공사 이고은 선수고요. 리베로 한국도로공사 임명욱, 지난 한 주간의 감독 제스칼텍스의 차상현 감독입니다. 장소연 위원, MVP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주 MVP는 박정아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계속 유연패를 하고 있을 때 박정아 선수가 이번 주에 2경기가 있었는데 네. 기업은행전에서 25득점을 하면서 리듬을 조금씩 찾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 현대건설전에서 31득점으로 본인의 이번 시즌 한 경기 최다 득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정아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선수의 어떤 활약에 팀의 성적이 좀 좌우되거든요. 예. 굉장히 좀 부진해 있다가 이번 주에 그 2경기 도로공사의 시즌 첫 연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심리적인 요소가 있을 테고 기술적이나 그 외에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박정아 선수가 이렇게 확 달라진 점은 어떤 점을 꼽아야 될까요? 가장 제가 볼 때는 세터와의 호흡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호흡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면서 그전에는 박정아 선수가 볼을 때릴 때 좀 매달린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점프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이 호흡이 좀 맞아 떨어지면서 이전 경기보다는 훨씬 좀 타고 때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박정아 선수가 맹활약을 한 경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이어서 지금 보여주다 보니까 한국도로공사가 터닝 포인트, 뭔가 반전의 그 전환점을 좀 맞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의 활약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역시 지난 한 주 여자부뿐만 아니라 남자부 전체까지 V리그 판도를 완전히 바꾼 대첩이 한 경기 있었습니다. 바로 계양체육관에서 펼쳐진 흥국생명과 GS칼텍스의 팀 간 3차전 경기였는데요. 두 팀은 V리그 여자부 역대 최다 연승 신기록의 타이의 주인공이었고 만약에 그 경기에서 흥국생명이 1승을 더했다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을 텐데 전혀 패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팀, 흥국생명을 잡은 팀은 바로 GS칼텍스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날 경기에서 사실상 그 초반에는 굉장한 심리전이 필요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GS칼텍스가 계속해서 흥국생명을 맞이했을 때 지더라도 본전이다 이런 마음으로 편하게 덤볐다면 예. 그날 경기에 모든 관계자나 팬들이 다 그 경기에 포커스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오늘은 좀 이겨보고 싶다는 강한 좀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1세트 시작할 때부터 많이 경직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1세트, 2세트를 먼저 내줬는데 3세트에 그런 마음들이 완전히 내려지면서 이소영 선수가 3세트 초반에 서브가 굉장히 좀 날카롭게 강하게 들어갔거든요. 예. 그게 반전의 어떤 밑바탕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소영 선수와 강소희 선수가 같이 살아나면서 경기의 흐름의 판도를 좀 바꾸는 계기가 됐죠. 사실 그 경기를 앞두고 흥국생명 선수들은 이틀을 쉬고 경기에 임했고 GS칼텍스 선수들은 6일을 쉰 뒤에 경기에 임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장단점, 경기 감각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긴 했는데요. 다만 2세트, 1세트 때 차상현 감독이 작전 시간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희들의 경기는 지금 몸이 너무 굳어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재미없게 배구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선수들이 굉장히 굳어 있었어요. 예. 좀 이렇게 편안하게 저도 뭐 괜찮다, 본전이다 이런 마음으로 덤벼야 되는데 오늘은 반드시 좀 이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강했었던 것 같고 네. 그날 경기에 흥국생명의 어떤 플레이 패턴을 보면 루시아 선수가 어깨가 아프면서 일찌감치 좀 빠졌잖아요. 1세트 초반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왼쪽에 어떤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가고 특히나 김연경 선수 쪽으로 점유율이 좀 많이 가다 보니까 그렇죠. 김연경 선수가 1세트, 2세트에 굉장한 활약을 했었거든요. 예. 하지만 3세트부터 페이스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4세트에 점유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점프가 안 되고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고요. 그 틈을 타서 GS칼텍스의 또 쌍포 그 2명이 살아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4세트에 사실상 그 동점을 22대 22의 동점을 만드는 유소연 선수의 서브는 정말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나왔어요. 압도적이었죠. 네. 1, 2세트를 먼저 따낸 흥국생명이다 보니까 사실 저도 그날 현장에서 중계방송 해드릴 때 오늘 정말 싱겁게 소문난 자체 별로 뭐 볼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3, 4, 5세트를 내리 따내는 저력을 보여준 GS칼텍스였습니다. 다만 앞서 장소연 의원 말씀해 주신 대로
루시아 프레스코 선수가 이미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초반부터 빠지다 보니까 어깨 탈구로 인한 부상이었는데 앞으로 루시아 선수의 공백의 일정이 어느 정도가 될지 그날 경기에서도 김연경 선수의 특정 세트의 공격 점유율이 75%를 넘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흥국생명에게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루시아 선수가 아주 많은 워낙 그 쌍포 이재영 선수와 김연경 선수의 활약이 좋다 보니까 네. 루시아 선수가 사실은 크게 많이 튀는 그런 느낌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루시아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여실히 드러나는 경기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루시아 선수가 빠짐으로 인해서 블로킹이 높이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 큰 공격에서 라이트의 어떤 공격을 한 방을 날려주면서 그 좌우의 밸런스가 맞았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 루시아 선수가 빠지면서 너무 왼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는 플레이가 나오면서 상대가 마크할 수 있는 어떤 루트가 좀 단순해졌었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센터 관련한 움직임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경기였고요. 앞으로 3라운드부터 흥국생명과 GS칼텍스의 행보가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도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펼쳐진 남자부의 모든 경기 주요 장면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묵직한 서브죠. 잘 들어왔어요. 찬스볼. 찬스볼 알렉스 득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브. 지금 서브 좋습니다. 자, 길죠? 길어요. 류시. 다이렉트 배트커버. 득점. 하지 못합니다. 서브에이스. 알렉스 서브 상황에서 계속해서 연속 득점을 만듭니다. 강력하게 서브 득점. 득점을 기록합니다. 5번, 알렉스. 6번 사이를 잘 노렸습니다. 예. 김정호. 왼쪽 강타 따라갑니다. 받지 못합니다. 빨리 비켜달라는 얘기죠. 황태기의 서브. 하수 알렉스. 왼쪽 알렉스. 터치아웃. 앞자리 수가 바뀌어 있는 상황. 하수가 맞고 시간차. 올라갑니다. 터치아웃. 뒤로 줍니다. 페이터 막아냈고요. 됐어요. 끝내나요? 다시 알렉스 득점. 세트를 끝냅니다. 32대 30. 서브 좋아요. 자, 굉장히 서브 득점. 강력했어요. 서브에이스를 기록하는 알렉스입니다. 오, 안쪽에 들어왔어요. 떨어집니다. 서브에이스. 연속 서브 득점. 자, 네트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속공. 이석호 하연영. 대형 KB 손해범을 3대 0으로 완파합니다. 신영수 선수가 오는 면에서 자기가 공격을 더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속공 블로킹. 러셀의 공격 득점에 이어서 신영석의 단독 블로킹까지. 오픈 성공률이 50.7%, 오픈 공격 2위거든요. 그렇습니다. 백에이 득점의 신영석이었습니다. 영석이 형은 우리나라 넘버원 드래프트 1순위 붙어봐 할 수 있어. 넘버원과 넘버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역습으로 갑니다. 왼손을 건네고 있는 다우디. 황동일 왼쪽으로 불공격 블로킹 역전 블로킹 김선호. 또 이번에 왼손을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스윙도 굉장히 좀 좋아요. 터치아웃 끌어내고 있는 다우디 오켈로. 김광국 왼쪽 킬거펜 블로킹으로 끝내는 현대 캡틴입니다. 20대 23 왼쪽 킬거펜 블로킹. 점수는 2점 차. 역대 통산 블로킹 성공 250개를 완성하고 있는 황동일입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변수가 나올지. 킬거펜 들어갑니다. 네트를 때립니다. 23대 24. 오버핸드 패스. 선택을. 다시 킬거펜. 이마저도 아웃됐어요. 오, 강하게 쳤습니다. 많이 흔들어 놨고 왼쪽 오픈 스파이크 터치아웃 러셀. 김명관 아웃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김명환 선수가 아직까지 이제 경험이 없고 감독이 계속 속공을 주라는 얘기를 아까 많이 했지 않습니까? 황동일의 서브. 김명관 오 스윙. 이렇게 경기를 내주고 마는 현대 캡틴입니다. 포커컵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김동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속공이 잡힙니다. 진지휘 이번엔 길게 직선 봤습니다. 흔들립니다. 높이 뛰어놓고 오픈 스파이크 걸렸습니다. 초반 대한항공의 블로킹이 무섭네요. 올라갑니다. 쾌거판 때립니다. 맞고 받아내나요? 하지만 나갑니다. 공을 끝까지 이런 따라가는 집념은 참 대단합니다. 이민규 뒤로 백시로 갑니다. 맞고 수비돼요. 뒤에서 건져 올렸고 기다리고 있던 정기성 블록아웃. 한 선수 뒤로
임동혁 직선 득점. 뒤로 갑니다. 송명간 걸어먹기. 네, 지금 임동혁 선수의 세 번째 블로킹이네요. 11대 7 넉점 차. 강한 서브 득점. 전지서 살짝 긴데요. 2단으로 오은열 받고 한 선수 띄웁니다. 전지서 네, 터치아웃이죠. 터치가 되면서 나갑니다. 길게 박명호 속공으로 오, 수비 한 번의 됐어요. 터치 살려놨습니다. 때립니다. 들어왔어요. 경기를 끝내는 임동혁. 네, 오늘 비에나 선수의 빈자리를 잘 메꿔준 임동혁 선수가 있었고요. 알렉스가 받아냈습니다. 아, 너무 떨어졌어요. 윤식. 오. 윤식의 공격. 자, 윤식의 윤식인데 그대로 넘어가죠. 벗으면 다이렉트 공격. 아. 자, 지금은 잘 받아냈습니다. 윤식 가볍게 아, 연타 천행기. 터치아웃. 우리 센터 하승우 카드가 서브. 여기 이렇게 앞섰다가 지금 접전상으로 왔거든요. 아, 너무 떨어지는데요. 마르테 네. 블로킹. 3인 하현영. 블로커. 하현영 서브. 이게 뭐죠? 1세트를 끝내는 하현영의 서브 득점이 나왔습니다. 황경민의 공격 바운드가 큽니다. 디그됐어요. 자, 지금은 하승우가 좋은 거 받아냈고 윤식 때립니다.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죠. 윤식의 터치아웃 득점. 연타 공격. 우리 카드의 다시 공격. 윤식, 윤식 노마크. 성공. 역대 70호째 역대 통산 본인의 1000점을 달성하게 됩니다. 부자역 버텨냈습니다. 올라갑니다. 마르테기 후에서 브로킹. 윤식의 브로킹 득점. 아, 오늘 류인식은 개인 통산 1000득점 달성했고요. 블로킹도 개인 통산 200개를 달성을 했습니다. 승패도 똑같거든요. 안우재에서 범실로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우리 카드의 승리. 세트 스코어 3대0 우리 카드의 승리입니다. 한 점 앞서 있는 현대캐피탈 서브. 오른쪽 후위에서 케이타의 득점. 점프를 100% 다 안 뜨죠. 네. 서브 득점. 박진우의 서브 득점이 나왔습니다. KBS 네모 박진우의 이어지는 서브. 자, 지금도 서브 득점 연속 2개째입니다. 오른쪽 후위 케이타 터치아웃 만듭니다. 하지만 그 시즌에 들어가면서 완벽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현대캐피탈이었어요. 자, 강한 서브 그대로 넘어온 것을 케이타가 오, 높이 위에 강점 케이타. 이런 각은 네. 처음 봤어요. 자, 높이도 높이지만 지금 각이 네, 각도 보세요. 그래요. 성공 2득점이 있는데 100%의 성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 득점이에요. 들어왔습니다. 케이타의 서브 득점. 자기 몫을 해줄 수 있는 박주영 선수. 그럼요. 케이타의 이번 서브도 서브 득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연속 2개째. 케이타의 이번에는 여우연 쪽입니다. 3개째 연속. 자, 강하게 2단 연결됐고 이것을 케이타가 때리면서 득점과 연결을 시키는 케이타입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현대캐피탈의 공격 다시 나우디 브로킹 케이타. 트리플 크라운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트리플 크라운을 작성하는 케이타입니다. KB 손해보험 케이타의 스파이크 다시 넘어옵니다. 다이렉트 킬. 오늘 경기를 끝냅니다. KB 손해보험의 승리입니다. 네, 케이타 선수의 트리플 크라운까지 더해지면서 붙었어요. 넘어왔어요. 높이 뛰어넘고 러셀 뚫어냅니다. 러셀 선수가 참 잘해줍니다. 예. 날카로운 서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선수 선수는 역대 통산 서브 200개를 성공시킵니다. 러셀 다시 받았습니다. 러셀 직선 들어갑니다. 포지션 볼트가 자, 사틀리 감독이 강하게 항의를 해보는데요. 뒤쪽에서 바운드볼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오른쪽 강타 득점 임동혁. 기다렸다 때립니다. 직선 다시 반격 준비. 박철우 블록아웃. 박철우 선수 이 공격 득점으로 역대 통산 공격 득점 5,000점. 남녀부 통틀어 최초의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동점 가나요? 백으로 내립니다. 박철우.
언더로 뛰어놓고 직선. 역시 정지석. 김강호 씨 때는 거의 속공을 안 쓰는 편이에요. 이제 하나 또 지금도 쓰네요. 안 맞아요. 자, 단격을 허용합니다. 이 공격을 참 잘하는 선수가 정지석 선수예요. 예. 완전히 대각선 크로스 공격이죠. 또 가죠. 일단은 받아냈고 올라갑니다. 러셀 브로킹! 임동혁의 중요한 걸 잡아냈습니다. 세트 포인트에 몰려 있습니다. 회전을 많이 걸어서 서브 에이스를 기록합니다. 3세트를 끝내는 정지석의 서브 에이스. 러셀의 서브. 자, 오른쪽입니다. 백시로 갑니다. 강타 맞고 나갔습니다. 임동혁 찬스볼. 한 선수 뒤로. 자, 강타 내리꽂는 임동혁. 뛰어옵니다. 뒤에서 임동혁. 터치아웃 득점 임동혁. 러셀의 서브. 싱글핸드 토스 오른쪽 블로킹. 그렇죠. 15대 11로 5세트를 잡아내면서 대한항공이 오늘 경기를 승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활약을 기준으로 이종경 해설위원이 선정한 남자부 베스트 7입니다. 먼저 윙스파이커 대한항공의 정지석과 박승석 선수고요. 미들블로커 한국전력의 신영석, 그리고 우리카드의 하현용 선수, 라이트는 우리카드의 알렉스, 세터 대한항공의 한 선수, 리베로 한국전력의 오재성 선수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감독 우리카드의 신영철 감독입니다. 이종경 위원님, 지난 한 주간의 MVP 발표해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의 MVP는 정지석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정지석 선수는 최근 와서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고 예. 국내 선수 중에서도 지금 득점 1위, 270득점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공격 성공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는 뭐 공격도 잘하지만 또 블로킹도 전체 선수들 중에 9위를 달리고 있고 또 예. 리시브도 좋고 디그도 좋은 전천후 공격수로서의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그런 선수죠. 사실 정지석 선수는 시즌을 거듭할수록 점점 더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정말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평가를 이미 받고 있기도 하고요. 이 정지석 선수와 함께 곽승석, V리그 현역 윙스파이커 가운데 최고의 조합을 갖추고 있는 팀이 바로 대한항공이다 보니까 지금 대한항공의 이 상승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한항공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목소리는 여기저기에서 나오거든요. 사실 시즌 시작하기 전에는 가장 1강 대한항공을 꼽아봤죠. 네. 그렇지만은 중간에 조금 이제 성적이 떨어졌는데 다시 지금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중에 지금 비에나 선수가 사실상 부상 때문에 시합을 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의 그 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지석, 곽성석 이 두 선수 거기다가 또 임동희 선수가 들어가서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정지석 선수가 굉장히 어깨도 유연할 뿐만 아니라 손목도 굉장히 유연하고 네. 공격도 어느 정도 뭐 공이 올려면 다 포인트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갖고 있고 최고의 정점을 지금 찍는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아직까지도 뭐 나이로 봐도 그렇고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지석 선수의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더 기대가 되지만 비에나 선수, 사실 지난 시즌 공격 부문에서 원탑을 달리던 외국인 선수였는데 이 비에나 선수의 몸 상태뿐만 아니라 무릎 상태, 여러모로 지금 많이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한항공입니다.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뭐 무릎이 지금 무릎 건점 때문에 주사를 맞았는데 그것이 생각보다는 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팀 내에서도 지금 경기를 최근 몇 경기를 뛰지 못했죠. 예. 그 자리에 이제 임동희 선수가 들어가서 잘해주고 있는데 팀에서 본다면은 사실상 조금 늦게 합류를 했고 또 정상적인 몸이 완전히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경기 시즌이 시작됐는데. 네. 2라운드 정도 되면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반면에 지금 한국전력이 뭐 최근 경기 들어서 대한항공에게 5세트 끝에 석패를 당하긴 했습니다만 한국전력은 이 막강한 멤버들을 지금 구축한 뒤에 패배를 모르고 계속 달리다가 물론 패하긴 했습니다만 대한항공을 상대로 굉장히 인상 깊은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사실 최근 한국전력이 가장 큰 변화는 신영석 선수가 트레이드돼 오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사실 지금 5연속 경기에서 이제 이기다가 어제 경기는 사실상 그저께 경기 졌죠. 그렇습니다. 3대1로 이제 패했는데 그 내용이 보면 사실 처음에 올 때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살아났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금 시너지가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보이거든요. 한국전력 멤버들. 한국전력의 멤버가 예. 왜 그러냐면은 신영석 선수가 왔을 때는 블로킹이 굉장히 강화되고 또 속공이 가운데서 그만큼 신영석 선수를 상대가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다른 선수 박철우 선수라든지 러셀 선수가 공격이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신영석 선수가 속공의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신영석 선수는 블로킹만 좀 해주는 거지 공격에 대한 빈도가 없으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결국은 러셀이나 예. 박철우를 집중적으로 마크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드러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한국전력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신영석 선수라든지 가운데 조건호 선수의 속공 빈도를 조금 더 높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네. 세타와의 호흡이 황동현 세타라든지 김광국 세타와 이 속공의 호흡이 잘 맞아줘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굴곡이 있기 때문에 신영석 선수가 갖고 있는 그런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예. 물론 리시브가 가장 먼저 선행되는 내용이 될 텐데 러셀 선수가 최근 들어서 워낙에 또 좋은 활약, 특히 공격 쪽에서 보여주고 있으나 리시브만큼은 아직까지는 좀 허점이 좀 나오는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결국은 뭐 대한항공과 경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러셀 선수가 그냥 서브 에이스를 만들어주는 서브 리시브 미스를 주는 이런 상황이 예. 한 세트 한 개, 두 개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 세트를 내주는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결과적으로 뭐 리시브 효율이 한 15%, 16%밖에 안 나오니까 예. 상대 입장에서는 100% 러셀 선수한테 집중적으로 서브를 구사하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조차도 그것을 커버하다 보니까 네. 리시브가 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리시버를 어느 정도 되는 날은 러셀 선수는 공격력에서도 성공률이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리시버가 잘 안 되면 공격의 성공률도 굉장히 굴곡이 있는 그런 경기를 하는 거죠. 예. 또 한 팀 이번 주 들어서 반등의 계기를 잡은 팀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우리카드 위비인데 연패에 빠지면서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다가 최근 들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확실히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나경복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데도 두 네. 경기를 이겼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이 알렉스 선수가 원래 레프트 포지션에서 라이트로 이동해서 공격을 잘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 결국 유인식 선수가 들어가서 또 잘해주고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알렉스 선수가 굉장히 효과적인 이유는 리시브를 하고 공격하는 것이 굉장히 본인한테 부담스러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리시브를 하지 않는 오른쪽 포지션에 가서 공격만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시너지를 이제 발휘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세타가 계속 이제 바뀌면서 이 공격수하고 호흡이 잘 맞지 않았는데 예. 하성우 선수가 픽스돼서 계속 하성우 선수하고 알렉스 선수 또 다른 선수하고의 호흡이 이제는 어느 정도 맞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 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팀을 안정을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실 나경복 선수의 이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장기간의 지금 팀에서 이탈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팀의 에이스가 빠져있는 팀이 되려 반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나경복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썩 팀이 잘 돼서 좋은 건 있는데 그렇죠. 자신이 없는데 지금 또 반등의 계기를 마련한 거잖아요. 뭐 두 가지 다 이제 양면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겠죠. 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전에도 제가 방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나경복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레프트를 추천하고 싶다는 것이죠. 서브 리시브도 알렉스보다 훨씬 더 성공률이 높게 나오는 것이고 예. 또 기본적으로 레프트 포지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나경복 선수 입장에서는 레프트가 편한 것이죠. 네네. 그런데 알렉스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물론 레프트 포지션입니다만은 서브 리시브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선수거든요. 그렇군요. 또 팀의 에이스고 외국인 선수인데 그 역할을 본인이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네. 그러면 오히려 라이트에 가서 공격 성공률이 훨씬 높게 나오는 것이고 또 서브 리시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 반대로 나경원 선수는 부상에서 완쾌된다면 레프트를 간다면 리시브를 잘하고 공격도 괜찮다는 거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추천하고 싶은데 네. 또 그것은 감독의 기용의 문제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앞으로 하루빨리 나경복 선수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이어지는 순서 이슈 스파이크 시간입니다. 코트 안팎의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순서인데 여러분 이번 주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슈 스파이크입니다. 배구에서 감독이 하는 역할, 작전 타임과 선수 교대 정도라고 생각되기는 쉬운데요. 매 세트
개시 휘슬이 울리기도 전에 이미 감독들의 머리 싸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로테이션이 진행되는 배구에서 가장 큰 전략 싸움인 스타팅 오더. 그것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배구는 포지션이 존재하죠. 세터, 라이트, 레프트, 센터, 리베로. 그리고 감독은 그 조합을 세트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조합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결정권자이기도 한데요. 서브권을 상대방에게 가져오는 순간 우리는 우리 팀 입장에서 로테이션을 하게 되잖아요. 어느 선수가 어떤 위치에서 그 세트를 출발하는지가 배구를 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장소연 위원이 먼저 살짝 한번 건드려 주신다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로테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구는 프론트 존, 백 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6명의 선수가 그 각자의 포지션별로 자리가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한 자리씩 계속 이동을 합니다. 네네. 그게 로테이션이고 로테이션에 가장 팬분들이 쉽게 접근하고 볼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우리 각 팀의 에이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예. 그러면서 그 위치에 그 에이스와 맞붙어서 가는 건지 아니면 피해서 가는 건지 그것을 보는 게 가장 첫 번째 좀 흥미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로테이션의 기본이 되는 것은 세터가 1번 자리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터가 1번 자리부터 시작하게 되면 그 대각이 4번 4번 자리, 라이트 포지션이 4번 자리로 가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 3명의 공격수가 전위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예. 3번이 다 공격수 3명이 3번이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선 제압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격에서 밀려서 가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 뭐 세터 1번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장신 세터가 있는 팀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좀 장신보다 일반적인 미들블로커 센터보다는 키가 작은 포지션이라고 봤을 때는 장소연 의원 말씀해 주신 대로 키가 조금 센터보다는 작은 세터가 후위에서 들어가고 전위에는 그만큼 라이트와 센터, 레프트 1명 이렇게 3명의 선수로 꾸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터가 1번 자리에 들어가면 세터가 3번이 지나야지만 전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위로 올라가기 전에 이미 공격수가 3명이 3번이 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어떤 오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경 의원. 경기를 개시하기에 앞서서 양 팀의 주장 선수들이 심판에게 다가가서 던지는 동전의 양면의 결과에 따라서 리시빙 팀을 할지 서빙 팀을 할지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결정권을 얻게 된 이긴 팀의 선수는 서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리시빙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근데 과거에 서브권이 있는 15점제 때는 거의 서브를 고사해서 서브권이 있는 팀이 점수를 올려야 1점에 올라가는데 그렇죠. 지금은 랠리 포인트이기 때문에 점수만 무조건 나면 1점에 올라가니까 네. 리시버에서 반격하면 1점이 먼저 올라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기는 팀이 서브 리시버를 선택하는 겁니다. 특히나 서브가 좋은 세터를 갖고 있는 팀이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예를 좀 들어보게 된다면 특히 남자부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한선수 선수가 있지 않을까요? 뭐 한선수 선수도 굉장히 서브가 좋은 선수고 예. 또 KB의 황태기 선수도 서브가 굉장히 좋은 선수죠. 예를 들어서 이 선수 세타는 결과적으로 볼을 올려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전위에 있으면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공격수 2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타가 후위에 있을 때 서브를 넣었을 때는 그 대각에 있는 선수가 전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예. 공격수가 3명이고 블로킹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서브로 강한 서브로 상대를 리시브를 흔들어 놓으면은 블로킹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죠. 예. 블로킹이 좋은 선수가 전위에 3명이 있고 그다음에 공격이 세타가 후위에 있기 때문에 공격수가 3명이 배정되니까 예. 공격이 또 더 강화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포지션에서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강한 서브가 들어가면은 훨씬 더 점수를 따기 쉽게 되는 것이죠. 예. 네. 다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각 팀 감독들이 세트별 라인업을 짤 때 오더를 생각을 할 때 가장 고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팀의 주포를 최대한 살려주고 상대 팀의 주포를 좀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장소연 의원, 최근 그 인천 계양대첩을 예를 들면 러츠 선수와 김연경 선수 관련해서 좀 그런 로테이션상의 양팀 감독들의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2라운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2라운드를 봤을 때는
김연경 선수와 러츠 선수가 만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두 선수의 공격력을 최대한 극대화시켰거든요. 아. 그러면서 서로 때리고 서로 때리면서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예. 그러니까 3라운드에 들어갔을 때는 차상현 감독이 러츠 선수가 대개는 4번 자리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2번 자리, 3번 자리를 계속해서 1세트, 2세트를 배치를 하면서 로테이션의 변화를 줬는데 3세트에 들어가면서 다시 러츠 선수가 4번 자리로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1세트, 2세트에 생각보다는 그 어떤 선수를 막고 하는 그런 어떤 작전이 먹히지가 않았고요. 예. 그러면서 그럴 바에는 우리 팀의 경기력을 좀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3세트부터는 러츠 선수를 4번 자리에 배치하면서 GS 칼텍스의 경기력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군요. 지금 하단 자막 보셨다시피 최근 그 경기에서 러츠 선수의 세트별 출발 위치가 1세트의 3번 자리, 2세트의 2번 자리, 3, 4, 5세트에 모두 4번 자리에서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A코트의 4번 자리라고 하면 주심 바로 앞쪽에 가장 가까운 쪽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쪽에서는 전위에서 3번을 돌 수 있다 보니까 김연경 선수와 만나고 만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러츠의 후위 공격보다는 전위 상황에서 더 경쟁력이 있는 선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상현 감독 입장에서는 초반부터 밀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작전도 있고요. 예. 또 그때 오더를 보면 흥국생명 쪽에서는 김연경 선수를 계속 러츠 선수랑 만나지 않게끔 오더를 계속 변경하고 있었거든요. 6번으로 돌린다거나. 그렇죠. 네. 네, 그런 어떤 시스템을 계속 가져가면서 세트마다 우리 에이스를 살리고 갈 것인지 아니면 상대 에이스를 마크를 할 것인지 그런 오더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김연경 선수가 이 해당 경기에서는 세트별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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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6번. 마지막 5세트 때 6번 자리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점은 최대한 박미희 감독의 6번에서 출발을 해야만 김연경 선수를 살리고 결국에는 팀의 승리로 좀 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의 흔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글쎄요. 4세트에 김연경 선수가 공격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약간 페이스가 떨어졌는데 그때의 오더를 보니까 아무래도 러츠 선수를 피하고자 하면서 6번 자리에 배치를 했거든요. 예. 근데 또 김연경 선수를 살리는 것은 좋았는데 또 이게 뭐 어쨌든 결과적이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주아 선수가 4번 자리부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블로킹의 높이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든 김연경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좀 많이 묻어났던 그런 5세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5세트 들어서는 결국 차성현 감독의 승리로 귀결이 되기도 했는데 사실 이 윙스파이커 2명의 선수들 가운데 공격력이 더 극대화되어 있는 윙스파이커도 있고 리시브와 디그가 더 좋은 윙스파이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항공의 석석 브라더스, 정지석 선수와 곽승석 선수가 있는데 이종경 의원, 정지석 선수는 리시브, 디그도 좋지만 그래도 공격력이 더 극대화된 윙스파이커고요. 곽승석 선수는 좀 반대 개념이잖아요. 물론 두 선수 다 대한항공의 주 공격수로서 네. 이제 공격을 잘하고 있죠. 그런데 세타와 맞물려서 돌아갈 때는 결과적으로 세타가 전위에 있으면 해서 공격수가 2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레프트 공격수 중에 공격력이 더 좋은 선수하고 세타하고 돌아가야만이 2명이 공격을 잘 뚫어줄 수가 있는 것이고 예. 2명 중에 공격력이 좀 떨어지는 선수는 라이트 포지션, 다른 그 대각선, 세타와 대각선에 있는 선수하고 같이 돌아가는 것이 3명의 공격수가 돌아가기 때문에 또 효과적인 것이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선수는 정지석 선수하고 전했으면 2번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곽성석 선수하고는 한 번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대부분의 팀들이 포지션을 그렇게 짭니다. 예, 장소연 의원. 감독들이 그만큼 스타팅 라인업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 그 심리적인 싸움이 또 알게 모르게 많이 나타나지 않나요? 굉장히 보이지 않는 그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예. 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이제 보통 세트가 끝나면 보통 코트를 체인지하잖아요. 그럴 때 스태프들이 서로 이렇게 엇갈리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예. 그 어떤 한 감독이 코치에게 오더를 앞뒤를 완전히 바꿔 네. 경기가 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나갔는데 그걸 들은 다른 팀의 코치가 네. 감독에게 앞뒤를 바꾼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랬더니 그 감독이 우리가 들을 정도로 얘기한 거면 그거는 어쩌면 그냥 심리전일 거야. 안 바꿨을 거야. 예. 라고 얘기하면서 그대로 오더를 나갔더니 역시나 그 팀의 감독은 오더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 심리전이 그 코트 안에서 미묘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상대팀 감독과 코칭 스텝에게 일부러 들으라고 네. 예, 뭔가 좀 흘려놓고 우리는 반대로 간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감독들뿐만 아니라 코칭 스텝들 간에 상대팀 간에 굉장히 보이지 않는 그 신경전, 가위바위보 싸움은 경기 시작하기 직전부터 먼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가장 원초적인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 배구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있잖아요. 로테이션이 되는데 왜 돌아가는지 이 부분을 일단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자면 네. 사실 굉장히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 라떼맨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6인제 시스템이 되기 이전에 9인제가 있었거든요. 네, 네. 9인제에서 모든 9명이 전원 공격, 그렇죠. 전원 블로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다 보니까 배구의 재미가 좀 반감이 떨어질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국제 룰이 바뀌면서 6인제로 가면서 예. 그 로테이션이 생기게 된 거죠. 그렇군요. 게다가 만약에 이 랠리 포인트 제도로 전환된 뒤에도 로테이션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서브 좋은 선수가 계속 서브를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브를 그러니까 가장 서브가 좋은 선수 계속 서브를 넣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또 전위에서는 블로킹과 공격이 제일 좋은 선수를 전위에 이제 배정을 해서 계속 공격과 블로킹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네. 자, 저희가 오늘 이슈 스파이크 순서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배구를 어찌 보면 조금 더 이해하시면서 재미있게 보시는 그런 취지에서 이 주제 관련한 내용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조금 더 오늘 이 순서 좀 유익했다, 앞으로 배구 보는데 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저희에게 의견을 좀 보내주신다면 앞으로도 2탄, 3탄, 4탄, 5탄 계속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배구를 시청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도우미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소연 의원이 뭐 라떼맨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라떼맨 그러면 봐야죠. 이재영 캐스터의 두 번째 캐릭터죠. 부캐릭터. 네, 돌아온 라떼맨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막 이러고 할 순 없잖아요. 난 당신 오징어 잘 치우고 좋은 사람인데 못생긴 사람. 오늘도 시작되는 건데 라떼. 이슈현 선수 라떼맨 본 적 있나요? 네. 아 그래요? 내가 차세대 해설위원이요. 진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왜냐면 그 이시우 선수가 이제 현역으로 더 뛰고 나면 이선규 해설위원의 해설이 약간 노세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어떻게 감히. 또 왜 그래 또? 또. 예? 그러면 혹시 이종경, 최천식, 이선규 이 해설위원 세 분 중에 내가 세 분보다는 날 것 같다. 다 세 분 다 너무 잘하시는데. 그럼 김세진, 김상우, 김요한. 이재영. 저요? 네. 자, 하나 뽑아주세요. 일단 뽑으면 됩니다. 남는 거. 네. 박경민 선수가 소개하는 김선호 선수. 그는 누구일까요? 부담은 두고 자신감만 들고 무대에서요. 그 여자들이 하는 거랑 남자들이 하는 거랑 다르고 저희가 막 이러고 할 순 없잖아요. 해도 돼요. 네? 해도 돼요. 부담은 두고 자신감만 들고 무대에서요. 지금 당신이 얼마나 신나고 가슴 뛰는지만 전달해도 성공입니다. 울지 마세요. 올 시즌 스타트업한 현대캐피탈 김선호입니다. 깔끔하네. 깔끔해. 저희가 막 이러고 할 순 없잖아요. 이슈 선수가 소개하는 박경민 선수. 그는 누구일까요? 박경민 선수 혹시 믿고 좋아하는 신 있어요? 난 당신. 코트의 수호자 2020-2021 시즌 현대캐피탈을 수호하기 위해 캐슬에 입성한 박경민입니다. 멋있네. 상남자야. 난 당신. 박경민 선수가 소개하는 제가 소개한 예. 저 안 할래요. 아니. 김선호가 소개하는 이슈 선수. 그는 누구일까요? 이시우 선수 그거 알아요? 사람들한테 이시우 좋아하는 사람 손 접어 했더니 지구가 반으로 접힌 거? 나 지금 멕시코잖아. 현대캐피탈 비주얼 담당 이시우입니다. 오늘 제 그 의상이 일반적인 의상이 아니에요. 위아더 퓨처라고. 응? 내 안에서 꿈틀대는 새로운 세계 난 키워가겠어. 위아더 퓨처. 여러분은 위아더 퓨처입니다. 선물해드리려고 또 현대캐피탈 퓨처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떼창으로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내 안에서 꿈틀대는 새로운 세계 난 키워가겠어. 위아더 퓨처. 이거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질문을 또 해서 솔직히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니요. 에이. 최천식, 문성민, 김효환, 이시우. 솔직히 이시우 빼고 3명 중에 한 명은 내 미치다.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최천식. 마음은 있으면 안 된다고. 누군 있어요? 네. 과거의 팀 선배 뻘 되죠?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핸드 프리팅 있는 것 같은데? 이성규 위원 있던데? 원래 평균 나이 둘만 왔으면 22세인데 이시우 선수 와서 지금 23.6세로 올라가고 제가 갉아먹은 거예요? 먹은 거죠. 올린 거죠. 근데 어느덧 이제 중고참이 됐어요. 그쵸. 어때요? 아직 근데 그렇게 실감은 못 하겠는 게 제가 아직 좀 그래도 생각이 좀 어리기 때문에 애들이랑 그래도 뭐 세대 차이는 크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2020년 2월 25일 라떼맨을 찍으려고 왔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막 한창 또 시국이 갑자기 변하는 상황이어서 녹화를 못 했는데 그때 출연진을 보면 저쯤에 이시우 선수. 네. 응? 그 옆에 전광인. 그 옆에 신영석. 그 옆에 문성민. 이 라인업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세대 차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랑은 좀 그래도 너무 형들인데. 그쵸? 누가 제일 세대 차이 났어요? 광인이 형이 그래도 그때 아마 단어 맞추기 이런 거 했을 거예요. 아마 4글자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근데 그때 그거 보면서 좀 세대 차이를 느꼈고요. 아, 그래요? 잘 못 맞추더라고요. 딱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모르더라고요. 전광인 형은 그렇게 모른다고 그쵸. 했는데 이시우 선수는 얼마만큼 많이 아는지. 못 맞추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나이 들어가지고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슬세권. 저 알아요. 네. 슬리퍼 신고 어디든 좀 주변에 갈 수 있는 그런 편한 곳을 슬세권이라는 것 같아요. 야, 정답입니다. 맞아. 원래 역세권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데 근데 슬세권이 이제 슬리퍼 신고 뭐 주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거 맞죠? 오저 치고. 저 알았는데. 오징어 저리 치고. 혹시 맞아요? 혹시 맞아? 아니 그쪽 보고 한 건 아니에요. 그쪽이라고 하니까 더 기분 나쁘네. 그쪽 보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나는 이선규 의원이 더 잘생겼다고 생각해. 이시우 선수보다. 뒤끝이시네. 오징어 저리 치고. 정답. 네, 정답. 오늘의 저녁은 치킨고? 저요. 네. 오늘 저녁 치킨고? 둘이 똑같은 얘기 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오 잘한다. 오늘 저녁은 치킨고보다 오징어 뭐라고요? 오징어 저리 치고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오징어 저리 치우고. 그걸로 갑시다 앞으로는. 오징어 저리 치우고. 갑통알. 정답. 갑자기 통장 알거지. 본인 얘기는 아니죠? 그럼 저는 아니죠. 본인 얘기. 아니요. 아니에요? 통장이 잔고 많은 거 맞나요 혹시? 오저 치고. 자, 답을 좀 알려주시면.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를 해야겠다. 그런 거를 줄여? 노캡. 노땅 캡시러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오징어 쳐 머리 쳐 이거랑 그러니까 노땅 캡시러도 그냥 왼손 써서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오른손 써서 노땅 캡시러. 네.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손잡이. 못 사. 좋은 옷 못 사 입을 것 같아? 좋은 옷. 못 사 입을 것 같아. 못 사 입을 것 같다. 땡. 좋은 사람인데 못생긴 사람. 그런 걸로 갑시다 그냥. 오케이. 네. 이시우 선수가 했던 라떼드 말이야. 나 이거 좀 지우고 싶다. 굳이 하나 뽑자면 대학교 때 좀 9시만 되면은 이제 동생들한테 과자 좀 사다 달라고. 나 때는 솔직히 진짜 라면까지 끓여왔거든요. 봉지라면 2개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뽀글이? 네, 뽀글이 해가지고 부어서 손으로 이제 양념 다 비벼서 막 갖다 주고 이랬거든요. 형들한테? 대학교 때요? 성균관대? 전광인 형 엄청 먹어줬겠네. 광인이 형은 대표팀에 있어서. 김선호 선수. 어느덧 나도 중3이 되고 고3이 되고 대학교에 고참이 됐어. 그럴 때 한 번쯤은 내가 했던 라떼는 말이야. 딱히 없는데 고등학교 때 수업이나 갔다 오면 이제 방 들어갔을 때 딱 누워 있으면 라떼는 형들이 들어오면 바로 일어나는데. 혹시 본인이 했던 라떼는 말이야. 저는 아쉽게도 저는 착한 선배였기 때문에 라떼는 단어를 쓴 적도 없어요. 저는. 야, 경민이가 선호 죽이네.
제가 알고 있는 얘는 그 학교에서 제일 사이코였다. 아 그래요?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다. 자 갑시다. 이때 갑시다. 선우 선수가 하겠습니다. 제가 알던 경민이는 절대 착한 선배가 아니고 후배들 이제 괴롭히는 걸 취미로 하는 선배였습니다. 그런 사실 인정 절대 못하고 자기도 뭐 다른 저랑 같은 처지 같은데 왜 이렇게 폭로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니 저는 서운했던 거 말하겠습니다. 네. 아깝다며. 선호 선수가 이제 방귀를 많이 껴요. 아 근데 이게 진짜 뿡이 아니고 그냥 진짜 번개 치듯이 그냥 방귀를 껴요. 야 소리가 큽니까? 횟수가 많아요? 냄새가 나요? 아 세트에 종합 세트에 다 있어요. 듣기 거북합니다. 방구 좀 그만 껴. 평소에 잘 안 끼는데 진짜 얘만 보면 좀. 아니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게 더 사이코 아닙니까? 아 근데 냄새 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소리가 큰 거죠. 근데 얘도 껴요 똑같이. 아 그래요? 네, 얘도 껴요. 자 훈훈한 마무리. 자 훈훈한 마무리 한마디씩. 이때까지 했던 말 다 장난이었고 너밖에 없다. 또 훈훈한 한마디. 첫 번째 했던 얘기는 장난 아니었고 진심인데 그래도 너랑 같이 이렇게 프로팀에 같이 와서 좋고 다행이다 생각해. 사랑해. 야. 도드람 2020-2021 V 딱지 리그. 이런 식으로 딱지 잘못 접으면 화가 나야 돼. 열이 받아야 돼. 박경야. 와 이씨 와 이씨 와. 나 이제 형이야. 누가 되는 거야. 제발 그만. 어르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자. 네, 돌아온 라떼맨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리빌딩의 그 중심에 서 있는 3명의 선수들, 흔히 요즘 애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시우 선수와 박경민, 김선호 선수를 라떼맨 이재영 캐스터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시간대가 여러분 저녁 7시 넘어서 지금 보고 계시다 보니까 저녁 식사 때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방귀 관련한 내용은 좀 얘기를 하지 않겠고, 사실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선배 선수가 운동 마치고 방에 딱 들어갔는데 후배 선수가 뭐 누워 있다거나 뭐 이렇게 누워 있다거나 이러면은 좀 어떨까요, 그게? 지금 분위기에 그걸 야 일어나야지라고 하면 큰일 나겠죠. 네, 그냥 지금 현재 분위기가 굉장히 그런 게 좀 자연스럽고, 네네. 그리고 저도 뭐 라떼는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이전에는 선배랑 같은 방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방에서 나올 때는 정말 한 몇 분이 걸렸습니다. 조용히 나오기 위해서 인기척 없이. 그렇죠. 예. 그랬는데 지금은 뭐 다 1인 1실을 쓰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걱정은 없겠죠. 그렇군요. 특히 라떼 가운데 뭐 이종경 해설위원 입장에서는 요즘 선수들의 이런 문화가 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장소연 의원보다 한참 더 라떼라서 사실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좀 푹 묵은 라떼. 이제는 뭐 다 이해를 하는 편이죠.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걸 생각하면 제가 더 마음이 조금 서리니까 선수들은 다 이해하는 편이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젊은 학생들하고 많이 이제 대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추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이해하니까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정철 TV 왜 안 나오지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정말 초대형 특급 프로젝트 정철 TV, 바로 이정철, 이순철 두 해설위원의 만남, 철철 브라더스의 만남을 저희가 지금 한참 기획하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정철 TV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V리그 중간 순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남자부 순위, KB손해보험이 10승에 안착을 하면서 선두를 지키고 있으나 대한항공이 연승을 달리고 있고 OK금융그룹과 3강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통의 강호 현대캐피탈과 삼성화재는 여전히 하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자부입니다. 2위 제스칼텍스가 흥국생명에게 처음으로 패배를 선사하면서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박정아가 살아난 한국도로공사 계속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SBS 스포츠에서 다음 주 2경기 모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웰뱅 톱랭킹 여자부 국내 선수들 기준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김연경 선수와 이재영, 이소영, 표승주, 이다영 이 5명의 선수들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선수들이 이 탑5 이내에 들어오게 될지도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난달 11월에 비해서 이제는 12월, 완연한 겨울이 되다 보니까 눈 내리는 날도 이제 점점 많이 다가올 테고 사실 이 추위 속에서 우리가 추위를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장소연 의원은 추위를 워낙에 많이 타는 분이거든요. 네. 좀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시다면요. 뭐 특별한 노하우는 없고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집순이 모드로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겨울 그 아이템이 있잖아요. 예. 뭐 핫팩이라든지 네네. 뭐 수면 양반이라든지 그거 꼭 지참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종경 의원 개인적으로 요즘에 뭐 일할 때 빼고는 집에만 있다 보니까 어제 이제 온라인으로 장을 보면서 호빵을 한 2상자를 샀거든요. 예. 호빵 저도 좋아하는데요. 겨울에 좀 슬기롭게 이 겨울을 조금 더 따끈따끈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뭐 저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이제 그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홈 트레이닝을 좀 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도 좀 기구를 집에 몇 개 좀 사서 시간 날 때보다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층간 소음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홈 트레이닝 하시길 바라겠고요. 더욱 더 여러분 건강 관리에 유념하셔야 되는 계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12월 건강하게 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주간 배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철 TV 꼭 보셔야 되는 순서 다음 주에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주간 배구 이 시간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